JTBC는 김건희 특검이 김 여사의 집사 김예성 씨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오늘 특검팀이 이걸 공식화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김 씨가 대선 직전인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특검팀은 김 씨가 해외로 도주한 걸로 보고 여권 무효화 조치에 나섰습니다. 연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EMBA 동문이자 모친 최은순 씨의 잔고 조작 공범 김예성 씨. 윤 전 대통령 집권 시기인 2023년 김 씨는 대기업들로부터 투자를 받았습니다. 자본금 3억 원에 누적 손실 346억 원의 렌터카 업체 IMS는 당시 한국증권금융, 카카오 모빌리티, HS 효성그룹 계열사 등으로부터 184억 원을 모았습니다. 특검은 준비 기간부터 이런 거액이 투자금 명목으로 부실 업체로 흘러들어간 경위를 내사해왔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이 과정에서 특검팀은 김 씨가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4월은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해 조기 대선이 결정된 시점입니다. 특검은 비슷한 시기 김 씨의 사무실과 가족들의 주소지까지 바뀐 걸 확인, 김 씨의 출국을 해외 도주로 판단하고 입국 시 통보 조치했습니다. 이런 정황을 잡은 특검은 이틀 전인 7일 김 씨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며 본격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김 여사와 직접 연관된 부분이 밝혀지지 않아 특검법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특검은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은 특검의 수사 대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어제 오후 특검이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하였고, 문홍주 특검보는 특검법은 김건희가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행을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이 사건을 이른바 집사 게이트라고 직접 말했습니다. 특검은 김 씨 여권에 대해 무효화 조치를 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 사건에 대하여 간략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속칭 집사로 불리던 이 사건 주 피의자인 김모 씨가 이 사건 언론의 취재가 이루어지던 올해 4월 해외로 출국하여 지금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는 사실, 또 사무실과 가족들이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석 달 전이라고 하면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시점과도 겹칩니다. 김 씨는 오너 리스크가 있는 기업들로부터 180억 원가량의 거액의 투자를 받았는데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의혹 또한 김건희 특검은 수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예, 오늘 김건희 특검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사건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집사 게이트 사건, 여기서 등장하는 집사는 김건희 집사라고 불리는 김예성 씨와 관련된 의혹 사건인데요. 김예성 씨가 일단 출국 금지 조치가 됐는데 석 달 전 4월에 베트남으로 이미 출국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석 달 전이라면 이수진 앵커도 짚어줬지만 4월 4일에 대통령직에서 파면됐기 때문에 그 즈음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물론 개인의 출국 시점까지 정확히 저희가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4월이란 건 특검에서 지금 확인을 해줬고요. 그리고 김혜성 씨가 어떤 인물이냐면 전직 대통령의 부인과 2010년에 대학원 동기로 친분을 쌓았고 그리고 모친 최은순 씨와도 교류를 해왔다고 합니다. 지금 184억 원의 의혹이 있다는 게 핵심인데 184억 원을 카카오 모빌리티 그리고 SH 효성 계열사 또 공기업 성격이 있는 한국증권금융 등 다수의 기업들이 투자를 해줬다는 거거든요. 근데 투자를 받은 곳이 자본금이 3억 원에 누적 손실이 346억 원에 달하는 부실기업, 렌터카 업체, 그리고 설립자가 김혜성 씨입니다. 이게 의혹의 이제 핵심이고
이 기업들이 왜 이렇게 손실이 많은 회사에 이런 거금을 투자를 했을까라고 특검에서 의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런 일단 출국 금지 조치는 됐지만 출국을 이미 해버렸어요. 특검에서 이 정도면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판단되세요? 실제로 오늘 브리핑을 갑자기 할 정도면 예. 이 사안이 만만치 않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왜냐하면 그냥 어떤 의혹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집사 게이트 사건이라고 아예 명명했단 말이에요. 네이밍을 했죠. 집사라는 건 뭡니까? 결국에는 김건희 가족들의 뭔가 뒤를 봐주는 역할을 그동안 해왔다라는 면에서 이 게이트가 심상치 않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우선은 이 김혜성 씨라는 분은 예전에 최은순 장모의 잔고 증명서 위조 사건에서 문서 조작의 그런 위법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받은 바가 있었던 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두 가지의 사안들이 아니긴 한데 아무튼 김건희, 윤석열 이 정권이 잘 나가던 시절에 23년도에 렌터카를 설립을 하죠. 그리고 180억의 이상한 투자 유치를 받기 때문에 과연 이게 이 렌터카 자체의 능력으로 유치를 했던 거는 아닐 것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그 과정에서도 도이치모터스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도이치모터스로부터 BMW 50대를 증여받아가지고 예. 렌터카 사업에 활용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 회장이 그 회사에 임원에게 여기 잘 봐줘라. 라고 하는 증언까지 확보를 했다고 하니까 이런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되고 베트남으로 이주하고 집이나 사무실이 다 지금 주소지를 모두가 싹 옮겼다는 이전됐기 때문에 거잖아요. 이건 도망의 우려가 분명히 있는 거고 해외 도피의 우려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증거 인멸이 빠르게 됐을 가능성에 대비해서 오늘 이렇게 브리핑을 하고 빠르게 이 해외의 그런 조사나 아니면 압수수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그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김건희 지금 특검에서 시행을 할 예정으로 예. 보입니다. 특검에서 이걸 다룬다는 것은 일단 김혜성 씨 선에서 이뤄진 일이 아니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꽤 큰 거 아니에요? 그럼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서 의혹이 한 16가지 16 굉장히 개죠.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콕 집어서 새로운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사 게이트라고 명명을 지었는데 게이트라 하면 사실상 당권은 아니지 않습니까? 권력형 비리를 맞습니다. 말하죠. 권력형 비리를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누구한테 수사의 칼날이 가는지에 대해서 일정 부분 예고를 하는 성격입니다. 저도 사실 이 관련해서 기사를 보고서 제가 왜 이 관련해서 전혀 몰랐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번에 처음 알게 된 사건이란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특검 입장에서는 이걸 가지고 특검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돈이 오간 정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명할 자신이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180억이라는 건데 렌터카 업체 IMS에 왜 유수한 기업들이 그렇게 수많은 투자를 했을 것인가? 그리고 투자한 업체들이 뭔가 오너 리스크가 있거나 뭔가 어떤 정권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어떤 동기가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어떤 생각 속에서 이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정무적으로 봤을 때 앞단에 좀 놓고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지를 보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새롭게 완전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언론 보도, 언론 취재가 어느 정도 조금 나오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사안이긴 해요. 근데 이게 특검이 딱 이걸 발표하면서 굉장히 지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184억 원이 넘는다는 거 아니에요? 기업에서 그런 돈을 함부로 쓸 리는 없을 것이고요. 이게 저는 그냥 전형적인 권력형 뇌물 범죄에 딱 케이스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과거를 떠올려 보면 권력자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권력을 활용해서 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방법.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뭐 미르재단, 뭐 K스포츠재단 이런 거를 통해서 돈을 받아냈잖아요. 그리고 더 과거로 가도 전두환 대통령도 뭔가 그 당시 일해재단 이런 걸 만들어서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그 활로로 만들었던 사례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전형적으로 뭔가 권력자가 뭔가 하나 만들어서 재단을 만들든 뭐를 만들든 기업으로부터 불법적인 돈을 사실상의 뇌물을 받아내는 수단으로서 활용을 했던 것인데 이번에는 저는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더 과감한 거죠. 재단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본인의 사실상의 집사인 사람이 그 창업한 그 기업에 뭔가 이런 그 후원금을 받아내는 형태로 뭐 어떻게 보면 다른 글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성의가 있었다고 표현하긴 그렇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우회할 수 있는 뭔가 편법이라도 만들어내는 그것도 불법적입니다만 그런 생각이라도 했었는데 김건희 씨는 그냥
대놓고 이렇게 기업들로부터 사실상 돈을 받은 게 아니냐는 정황적 증거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만약에 밝혀진다면 참 대한민국 그 정치사 이 권력형 그 범죄에서 희대의 사건으로 남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검이 진작 이뤄졌다면 해외 도피성 출국을 하지 않았을 것인데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난 4월에 베트남으로 출국해서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네요. 빨리 신병 확보가 돼야 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